지금 국민의힘은 단일화 전국에서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가 난항에 빠진 가운데 여론은 의외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갈등의 책임이 김문수가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있다고 답했고, 급기야 신당 창당설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문수 후보가 과거 동지였던 심상정 전 대표에게까지 손을 내밀며 반 이재명 빅텐트를 모색했다가 역풍을 맞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단일화 갈등은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우파 진영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흐름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한 방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흐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단일화 실패가 가져올 정치적 결과, 책임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먼저 단일화 내분에 대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파 매체이긴 하지만 오마이뉴스와 여론조사 기관 메타보이스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단일화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무려 71.2%가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답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18.2%에 불과했는데요. 특히 보수층 내에서도 66.3%,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7%가 지도부 책임론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은 더 냉담했습니다. 73%가 지도부 책임을 지적했는데요. 저희는 지금의 단일화 파열음이 김문수라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도부의 조급함과 정치적 판단 미스에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당한 경선을 거친 후보를 끌어내리려 한다는 김문수 측 주장에 국민들이 더 공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권성동, 권영세로 대변되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해자, 김문수는 피해자라는 프레임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기 문제에 있어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일화는 언제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50.7%가 후보 등록 전이라고 답했고, 보수층에서는 그 응답이 무려 61%에 달했습니다. 즉, 지도부의 방식에는 불만이 있어도 단일화 자체는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론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단일화의 시간표에는 공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절차는 잘못됐지만 단일화는 필요하다라는 지지층들의 어떤 아우성의 발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예 새로운 플랜 B가 가동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는 희박한 얘기다라는 것이 대체적입니다만, 저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신당 창당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윤 의원은 무려 20여 명의 의원이 탈당해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 내세우자라고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왜 콕 집어서 20명일까요? 현역 국회의원 20명은 국회 교섭단체 기준입니다. 이 숫자를 맞추면 대선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고, 기호도 새로 확보할 수 있으며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실제로 13일이면 국고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24일부터는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일정을 고려하면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신당 창당이라는 초강수가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나리오는 정치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우선 시간이 촉박하고, 무엇보다 이런 모습을 보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저쯤에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신당 창당설은 현재 국민의힘이 얼마나 이 단일화 문제를 놓고 코너에 몰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와중에 김문수 후보 측이
반 이재명 빅텐트 전략을 구사하면서 과거 노동운동의 동지였던 심상정 전 대표에게까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정치적 역풍을 불러왔는데요. 자, 과거 심상정이 몸담았던 정의당의 후신인 민주노동당 측이 공식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함부로 이름을 언급 말라라고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실 김문수와 심상정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1980년대 노동운동을 함께했던 그런 사이입니다. 구로동맹 파업, 선오련, 인천 민주화운동을 함께했고 심상정이 수배될 때 김문수 후보가 그 가족을 돌봐줬다는 일화도 있을 만큼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지요. 하지만 정치 도선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보수파 정치로, 심상정은 좌파 정당의 아이콘으로 걸어왔고 지금은 각자의 길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대세론을 걷기 위한 빅텐트 구성의 취지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계 은퇴를 선언한 심상정 전 대표처럼 정치적으로 가장 왼쪽 끝에 있는 인물까지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선이 너무 넓어지면요, 오히려 지지층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도는 전략적 실책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크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한편 유시민의 발언도 눈길을 끕니다. 유시민은 최근 유튜브에서 김문수는 한 번 꽂히면 백스텝을 모른다며 물러설지 모른다. 이번 단일화 시도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수파 정당에서 서자 취급을 받아온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당을 장악하게 되면서 얻은 정치적 위치를 쉽게 놓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단일화는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점점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한덕수 후보는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등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여론과 정당성 사이에서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단순한 후보 간 갈등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보수파 지정 전체가 혼란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상대를 눈앞에 두고 내부에서는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신속한 단일화를 주장합니다. 시간은 없고 이대로 가면 분열된 채 본선을 치러야 하며, 그렇게 되면 이재명 당선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후보 등록 마감일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일각에서는 신당 창당설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내세우는 정당성과 절차적 명분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김문수 후보 측은 당의 공정한 경선을 거쳐 정당하게 후보로 선출이 됐으며 지도부가 이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의 단일화는 당내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은 모두 나름의 타당성과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에 앞서 무엇이 우리 보수 진영 전체를 위한 결단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단일화를 통해 승리를 꾀할 것인가, 아니면 정당성을 지키다 패배할 것인가, 혹은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해법은 존재하는가, 바로 이 질문 앞에 김문수 후보는,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그리고 국민의힘은 서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시계는 대선 투표율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